안녕하세요. 저 이시그널의 천승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영규 PD님께서 좀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저는 좀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인공지능 연구 개발하고 표준 문서, 저도 한 2년 이상 지금 이 인공지능 표준화 쪽을 하다 보니까 보면은 중복되거나 제목 타이틀에서 일단 중복되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뭐 추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 쪽에 이제 주로 이슈다 보고, 저희는 뭔가 표준이라고 그러면은 뭐 인터오퍼레이티 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정보를 뭔가 하는 거다 보니까 최근 한 3, 4년 동안은 개발과 표준이 좀 각자 가거나 중복되는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까 이영규 PD님께서 발표하신 게 이제 차세대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한계 딥러닝을 극복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과 소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단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신뢰성 그쪽인데 첫 번째 건 좀 뭐 이전 거랑 비슷한 것 같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게 이제 소통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문 가능성, 신뢰성, 윤리적인 거. 윤리적인 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지만 본격적으로 표준이 안 되는데 이 표준이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수준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나라와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는 이 표준의 이슈하고 개발의 이슈가 이제 조금 더 오버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술의 정의는 넘어가고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 개념인데 이거는 개발도 아니고요. 그냥 표준 분야 개념도에서 표준이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인공지능 표준 실제 활동하시는 분, 이제 실제 인공지능 표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참여를 안 하고 계시고 있으면 사실은 그 부분까지 캐치하기는 좀 힘든데 한 60, 70% 정도는 저희가 인공지능 각 파트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희 이제 분과에서 인공지능 표준화 로드맵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래서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는 지금 아시겠지만 모든 표준 분야에 플러스 인공지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또 인공지능을 넣든지 그렇게 해서 뭐 그 꼭지마다 다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맨 위에 있고요. 그다음 시스템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쪽인데 뭐 경량화는 뭐 디바이스하고 서버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서버는 그렇다 치고 디바이스가 이제 최적화 자원을 활용해야 되니까 모델 파일을 경량화한다. 제가 이제 표준화하는 쪽도 사실 이쪽이 좀 가까운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기반은 사실 표준화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고 기술에 대한 건 논의했지만 조금씩 더 다루긴 하지만은 사실 좀 약한 부분이고요. 관리적인 측면은 오래전부터 했고 SC40이 좀 다음에 이제 신성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쪽에 조금 연관이 있을 텐데 신뢰성, 윤리성, 거버넌스, 뭐 평가, 뭐 평가도 사실 스코프가 너무 커져. 뭐 윤리성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카이스트에서 뭐 인공지능 무기 개발한다니까 외국 회사들이 카이스트랑 협력 안 하겠다 뭐 옛날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인간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연구 또 인간을 뭔가 해를 끼치는 연구에 대해서 나라별로 뭔가 하겠다라는 얘기만 있었지 사실 그렇게 뭐 구체화되거나 그런 거는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반 기술로 저희가 이제 옆에 그 소분류 요소 기술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진통이 있었고 1년 반 또는 2년에 걸쳐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표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관점이 아니고요. 근데 2년 전이면 완전히 다른 구성이 될 텐데 그래도 절반 이상은 이제 개발 쪽도 여기에 연관성을 가지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 상세한 자료는 아마 연말에 책자나 아니면은 그 문서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 국내 기술에서 보면 뭐 중국이 제일 많이 채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인디아, 이태리, 싱가포르, 뭐 한국하고 미국은 조금 뭐 채택률이 좀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벤처나 스타트업에서 채택하는 거, 의료 쪽이 좀 의료하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개발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AI,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에서의 경량 딥러닝 기술, 그것들이 이제
하고 산업과 과학기술은 AI 플러스 X라는 식으로 이제 국내 기술, 이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매출은 좀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없고 이미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뭐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발표 자료가 조금 공유가 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이게 공유가 안 돼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그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표준화해서 디스트리뷰트 하는 거니까 나중에 메일 주시면 제가 그 메일 주신 대로 제가 요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발표 자료는 오늘 다 참석자들한테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허 동향이고요. 보시면 요거 말고 또 로드맵 말고 표준 관점이 아닌 인공지능 특허 관점에서도 제가 그 과교부 특허청 특허 전략기관에서 하는 거를 좀 봤었는데 중국의 대학들이 엄청나게 특허를 많이 내고 있어요. 거기는 그 대학이 아마 돈이 없는데 국가의 정부에서 아마 특허를 과제하고 상관없이 뭔가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두가 가장 최근에는 바이두, 텐센트, 삼성전자, 또 중국 텐센트 5위까지가 전부 4개가 중국이고 6위에 IBM 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멘스. 그래서 추원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국제표준회의에서 지금 인공지능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초반에는 그 중국 표준을 잘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의장도 많이 들어오고 문서 작업도 잘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 표준 전문가들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표준 전문가가 있으면 오히려 표준이 빨리 되거나 더 잘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을 하고 표준화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사실 예측을 저희 전문가가 했는데 이전에는 표준화가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로드맵이었죠. 지금 저희는 이제 전략맵이라고 하고 있는데 로드맵은 전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표준 전문가들이 이러한 표준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더니 사실은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일반 그 산업계에서도. 근데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인공지능, 6G, 그 다음에 양자기술, 이 3개 분야만 미래 이런 걸 있겠다고 만드는데, 6G는 사실은 뭐 개발 자체가 그냥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은 사실은 개발하고 표준이 오버랩이 많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런 걸 하겠다고 하고 국내에 필요하겠다고 하지만 중국이나 외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하자고 맞장구를 쳐야지 사실 표준이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은 좀 그런 딜레마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진행되는 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대상 기술의 선정의 시사점을 보면 기존에 지금 현재 표준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좀 더 플러스를 해보면 기존에 이제 언어에 대한 그 서로 인식하는 단계에서 언더스탠딩하고 생성으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이제 감성이라든가 좀 더 사람의 표현 정보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신뢰성, 안전성, 윤리성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융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 멀티모달 뭐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화 대상 기술을 기반하고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국내 전문가들 실제 표준들 투표나 설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대표적일 거냐라는 것을 상당히 나름대로 설문조사 또는 뭐 국내 전문가 풀을 돌려서 회신을 받은 거로 해서 뭔가 우선순위를 좀 정했고 또 그 우선순위 정한 걸 갖고 우리 표준 전문가가 좀 더 선택을 하는 그런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표준화 대상 기술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표준과 R&D가 동시에 필요한 기술 또는 R&D만 필요한 기술 또 표준 이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 정량화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 10가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표준이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소개한 건데요. 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요약을 최적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제가 코멘트 할 게 있으면 좀 할게요. 그래서 강화학습, 그 다음 자율학습 보상체계 자동 구성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 이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제가 영상 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 좀 코멘트를 드리면, 지금은 이제 LLM이라고 해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표준이 있으면서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마지막 섹션에서 그 조영임 가천대 교수님이 아마 그쪽도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VLM으로 넘어가죠. 거기에 이제 영상 정보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거대 AI라는 용어를 거기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은 복수계의 이중 간의 데이터들을 각각을 하든 같이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델이 만드는 걸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융합적인 요소, 표준적인 요소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의 융합을 지식 베이스하는 그래프 기반 지식 생성 기술에 대한 것들이 이제 또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더니 인간의 언어, 그 다음에 영상 정보 플러스 뭔가 감성에 관련된 사람과 사람이, 아까 두 번째 인간은 없었죠. 인간과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관계인데, 거기서 사람의 감성 정보나 표정 행동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챗봇 서비스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이제 대화의 퀄리티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히 질문 답변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질문한 내용에 대한 학습 또는 단일 감각이 아니고 복합적인 감각에 대해서 뭔가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 그 뭐 인공지능이 대화를 하면서 얘 상황을 갖다가 뭔가 인지하는 그런 상황 이해에 대한 그런 상당히 복잡도가 높죠. 그런 것들을 표준화한다라는 게 사실 개발도 쉽지 않은, 아직도 뭐 그렇게 개발이 완성된 단계도 아닌데, 뭐, 표준이 필요하다, 개발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뢰성하고 윤리 기준인데, 이거는 사실 3, 4년 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고, 초창기에 어떤 초보적인 게 이루어졌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아직 구체화된 게 좀 많이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강수지, 아까 LLM 얘기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핫 이슈가 돼서, 현재 이 LLM에 대해서는 지금 표준이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뢰성, 객관성 확보,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고, 구체적으로 SC42 워킹그룹 2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정보 익명화 기술인데, 영상정보를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좀 사생활 침해, 이제 여기에 가장 많이 특허를 낸 걸 찾아봤더니 삼성전자가 이쪽에 특허를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영상 기반의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특허 조사를 다른 쪽에서 하는 회의에 들어갔더니 이 분야가 좀 익명화? 그랬더니 이제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특허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2D 영상과 식스도프라고 하면 이제 구축 센서, 센서에서 이제 그래픽 데이터죠. 좌우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가상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에 대한 표준이 현재 시작을 해서 엠팩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삼성 TF 카메라 센서하고 RGB 센서를 모듈화해서 분립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새 TF 센서는 이제 엠팩 영상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PCC 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RGB는 좀 다르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런 거 표준 필요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뭐 필요할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이제 거리 정보. 왜냐면 우리가 그 인공지능하면서 영상 인식 수많은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욜로 6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실시간에 제약이 많거든요. 근데 삼성 TF 센서하고 이제 RGB 센서가 같이 병합된 모듈을 이제 디스트리뷰트 하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로 있으면은 뭐 객체 인식이 뭐 욜로하고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삼성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됐고, 경량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와 서버 간의 어떤 그 퍼포먼스 차이 때문에 디바이스 쪽 관점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학사 행정, 수업 보조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승훈 의원님 감사합니다.